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살펴볼 논문은 디스크 AN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빌리언 포인트, 그러니까 빌리언 스케일의 점들을 관리하는 니얼리스트 네이버 서치에서 디스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 고려사항들을 담은 논문입니다. 먼저 니얼리스트 네이버 서치라는 것은 보통 벡터들 간의 관계에서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curse of dimensionality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벡터들의 차원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는 데 시간이 점점 더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NNS가 아닌 Approximate Nearest Neighbor Search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ANNS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이 논문이 발표됐을 19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ANNS 알고리즘은 대부분 메모리 위에다가 인덱스를 전부 올려놓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모든 인덱스를 메모리 위에 올려두게 되니 이제 그중 인덱스를 디스크로 옮기게 됐을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논문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인 디스크 ANN은 Approximate Nearest Neighbor Search를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인덱스를 SSD에 저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를 위해서 바마나라고 불리는 새로운 인덱스 구축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고 해당 알고리즘으로 그래프를 구축하고 쿼리를 처리를 할 때 대규모 ANNS에서도 잘 동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은 제가 백그라운드 장표를 하나 정도 마련을 하는데요. 이번 논문은 저희 연구실에서 다뤘던 논문들의 기존 성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없이 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그때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노테이션을 좀 보고 갈 건데요. 우리는 점들의 집합인 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P가 서로 연결된 그래프, 그 중에서도 Directed 그래프, 유형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out neighbor라는 것은 주어진 점 P에서 도착할 수 있는 주어진 P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점 P는 그에 대응되는 벡터 XP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벡터들 간의 거리는 여러 방법으로 거리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기존의 그래프 기반 ANNS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 자체가 그래프 기반 ANNS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을 좀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먼저 그래프를 잘 구축을 하고 그 이후에 쿼리를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 구축이라는 것은 벡터들 간의 geometric property, 예를 들어 거리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를 구축합니다. 가령 거리가 가까운 벡터는 서로 간선으로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잘 구축을 했다면 이제 쿼리가 들어오는 서치 타임에 그리디 서치라는 알고리즘을 수행을 해서 가장 가까운 ANNS 알고리즘을 동작을 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그리디 서치를 아래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정점들은 이미 구축된 연결된 노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붉은색 쿼리 벡터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한눈에 쿼리 벡터와 가장 가까운 노드가 H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그리디 서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찾아가게 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주어진 정점 A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A와 연결된 노드가 B, C, D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의 아웃 네이버들, 그 중에 방문은 하지 않았던 노드, 그들 중에서 쿼리 벡터와 가장 가까운 노드를 찾습니다. 이 경우에는 D가 되겠죠. 그래서 D로 이동을 합니다. D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방문했던 노드는 제외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웃 네이버들을 포함한 집합 중에서 쿼리 벡터와 가장 가까운 노드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H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자기 자신과 연결된 노드, 하지만 방문은 하지 않았던 노드, 즉 H와 F입니다. 둘 중에
가장 가까운 노드는 H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H가 쿼리 벡터가 가장 가깝다 라고 해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디 서치 방식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리디 서치를 보시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디 서치 자체가 매번 탐욕적으로 탐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디 서치가 올바른 곳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그 충분 조건 중 하나로 SNG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SNG가 그리디 서치가 수렴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SNG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역시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SNG는 주어진 점 P에 대해서 그것의 아웃네이버들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보면 주어진 정점 P와 다른 노드 간에 간선을 만들지 안 만들지, 연결할지 안 연결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아래 1번, 2번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P라는 것을 찾을 것이고요. 그리고 후보 점들 중에서 P'은 제거를 할 것입니다. 먼저 P는 후보들 중에서 현재 P와 가장 가까운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란 색깔이 P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P'이라는 것을 후보 정점들 중에서 제거를 할 것인데요. P'이라는 것은 P보다 P에 더 가깝게 배치되어 있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것이 P'로 선택돼서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린 계속 반복할 겁니다. P를 다시 찾고요. P'을 제거하고. 즉, 이 SNG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정점을 있는 간선을 배치할지 안 배치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 뒤에는 꼭 필요한 간선만 남겨두겠다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프의 스파시티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SNG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래프가 너무 희소해지기 때문에 그래프의 직경을 우리가 조절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논문에서는 하나 단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주는데요. 공간상의 점들이 일직선으로 연결된 케이스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마치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처럼 각 점은 양옆의 점들과 서로 손을 잡고 이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엔 그래프의 직경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쿼리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논문에서는 로버스트 프론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SNG의 단점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아래 있는 알고리즘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먼저 SNG 자체가 너무 희소하다, 간선들이 너무 희소하다 보니 그 희소함에 대한 제약사항을 조금 풀어서 SNG에서는 만들지 않았어도 되는 간선을 이 로버스트 프론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래 알고리즘을 전부 다 살펴볼 것은 아니고요. 이 if 조건문 하나만 보겠습니다. P, P'. 네, 아까 SNG에서 봤던 것인데요. 아까와 같은 경우에서는 알파가 없었기 때문에 P'은 우리가 무조건 제거를 했고 P와 P'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있는 알파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실수 값인데 알파 값의 설정에 따라서 우리는 P에서 P'으로 가는 간선을 연결할 수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SNG에서 너무 그래프가 간선이 희소했기 때문에 로버스트 프론을 통해서 희소성을 조금 떨어뜨리는 대신에 간선을 조금 더 많이 배치를 하겠다. 이것이 로버스트 프론 알고리즘입니다. 바마나는 이 로버스트 프론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가면서 그래프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왼쪽에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개념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의 좌측 상단에 있는 빽빽한 그래프는 초기에 랜덤으로 생성된 그래프입니다. 각 정점들을 랜덤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만들어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바마나는 이 랜덤 그래프부터 시작을 해서 각 정점마다 로버스트 프론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래프의 간선을 점점 제거해 나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알파에다가 1을 적용을 해서 간선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SNG를 구축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오른쪽에 빨간 박스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시작을 해서 알파에 1보다 큰 실수값을 적용을 해 이제 그래프에 간선을 조금 더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프에 간선을 추가하게 되면 그래프의 직경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빠른 시간 내에 탐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SNG보다 간선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마나라는 그래프 구축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바마나를 사용해서 만든 그래프를 디스크 ANN에서는 어떻게 디스크 안에 저장을 하는지 그 레이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 논문이 아닌 이 논문을 인용한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디스크 ANN에서는 먼저 두 가지 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먼저 메모리상에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을 압축 벡터들을 넣어놓게 됩니다. 압축하는 방식은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했는데요. 만약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벡터를 압축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는 무방합니다. 만약에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서 알아보시면 충분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메모리에 압축한 벡터를 저장을 해두는데, 압축한 벡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 손실이 일어날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SSD에는 어떤 것을 저장하는가? 이것은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SSD에는 그래프, 즉 각 노드 간의 연결 상태와 노드의 풀 프리시전 벡터, 원본 벡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노드 chunk of node i라는 그림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노드 i의 풀 벡터, 풀 프리시전 벡터, 원본 벡터를 저장해 두고요. 그리고 노드 i의 out neighbor 수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노드 i와 연결된 노드들의 인덱스를 번호들을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블럭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의 블럭이 노드 i의 청크를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바마나를 통해 생성된 그래프를 사용해서 디스크 ANN이 어떻게 주어진 쿼리 벡터에 대한 서치를 진행하느냐,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봤던 그리디 서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디 서치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주어진 정점에 대해서 그것의 아웃 네이버들을 먼저 살피고, 그것과 연결된 노드들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 그리고 방문하지 않았고 자기과 연결된 아웃 네이버들, 이 후보들 안에서 주어진 쿼리 벡터와 거리 계산을 전부 하고 다음으로 이동할 노드를 찾았습니다. 즉 아웃 네이버들을 살펴보는 동작, 쿼리 벡터와 거리 계산을 하는 동작,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거리 계산은 디스크 ANN의 빔 서치는 인메모리에 있는 압축 벡터와 진행을 합니다. 각 점들은 전부 압축된 상태로 인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메모리 동작만으로 거리 계산을 할 수 있고, 벡터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들 간의 연결 상태는 어쩔 수 없이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 값을 가져와야 하는데요. 이것은 배치 동작을 통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져오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디스크 섹터 접근과 랜덤 섹터 여러 개를 가져오는 것은, 작은 수의 여러 개를 가져오는 것은 크게 속도상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배치로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가져오는 배치의 사이즈는 이 논문에서는 W라는 값을 통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그 값을 2에서 4 정도의 값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W가 너무 커지면 이제 SSD의 대역폭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W 값을 상세하게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알고리즘의 아래쪽을 보시면 리랭킹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리랭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압축 벡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계산 값이 원본과 비교해서는 조금 손실이 있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노드들의 후보군 집합들이 있고, 그 후보군 안에서 기존에는 소팅한 후에 바로 반환을 했다면, 이번에는 소팅하기 전에 원본 벡터끼리 계산을 해서 실제 값을 계산을 하고, 그 실제 값을 바탕으로 소팅을 해서 다시 탑 K개의 탑 K개의 ANNS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부분입니다. 평가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제일 먼저 바마나가 디스크 기반으로 그 그래프를 구축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인메모리에서도 쓸 수 있나? 그것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바마나가 SSD를 사용하게끔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가? 다른 HNSW나 NSG 이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정말로 SSD에 적합한 알고리즘인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빌리언 스케일의 데이터셋,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도 충분히 잘 동작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하드웨어는 아래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먼저 바마나가 인메모리 인덱스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HNSW, NSG 두 가지와 비교를 할 거고요. 사용한 데이터셋은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3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왼쪽 축에 리콜이라는 것이 있는데, 리콜이라는 것은 이제 이 ANNS 알고리즘을 통해 얻게 된 값 중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셋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100 recall at 100라는 것은 이 ANNS 알고리즘이 뱉은 총 100개 응답 중에 실제로 가장 가까운 100개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예를 들어 recall 값이 98이라는 얘기는 전체 정답 100개 중에서 98개만 올바르게 리턴했다 이런 뜻입니다. 총 데이터셋 3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바마나 같은 경우는 디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서치 알고리즘을 따로 인메모리용으로 최적화를 하진 않았고 NSG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3가지 데이터셋 모두에서 바마나를 사용한 케이스는 NSG 혹은 HNSW보다 항상 좋거나 같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SSD 사용량인데요. SSD 방문 횟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HNSW와 NSG는 애초에 인메모리 인덱스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가상의 SSD 사용 횟수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먼저 HNSW 같은 경우는 하이어라키가 있고 그 가장 하위 레벨에 있는 베이스 레벨의 인덱스 같은 경우만 SSD에, 나머지는 전부 그 상위 레벨의 인덱스들은 D램에 캐시되어 있다고 우리가 논문에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마나와 NSG 같은 경우는 스타팅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첫 3단계의 BFS 정도는 이제 D램에 캐시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즉, 그 이외의 그 노드 간의 홉 같은 경우는 SSD 방문이 필요하다라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디그리 그래프의 그 차수를 변경하면서 살펴봤을 때 바마나를 사용한 경우 NSG나 HNSW보다 각 쿼리당 평균 홉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논문에서는 바마나가 다른 알고리즘들보다 SSD에 더 적합한 알고리즘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리언 스케일의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이 바마나가 적합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알고리즘으로는 인버티드 인덱스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요. 밑에 그래프에선 초록색과 붉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시면
디스크 ANN이 다른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리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다른 알고리즘은 인메모리에서 동작을 하고 그래서 컴프레션 베이스드 메서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손실값에 의해서 리콜이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디스크 ANN에서는 그 빔 서치에서 마지막에 원본 벡터와의 거리 계산을 통한 리랭킹 부분 알고리즘을 넣었기 때문에 리콜이 여전히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스크 ANN이라는 논문을 같이 살펴봤고요. 디스크 ANN은 먼저 ANNS 알고리즘인데 바마나라는 그래프 베이스드 인덱스를 구축한 알고리즘을 먼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을 했을 때 디스크 ANN이 상용 SSD에서도 그리고 64GB 정도의 램으로도 충분히 로우 레이턴시를 보장하면서 ANNS를 지원하더라.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